안녕하세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2025년도 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2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빈자리는 9월 29일부터 9월 30일인데, 지금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시면서 다 비슷하죠. 동차를 할까, 1차를 할까, 아니면 이제 접수를 하지 말까. 예, 많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원서 접수 영상이랑 단기 합격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이제 문자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렸는데, 시험을 친 시간이 조금씩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기출 문제집을 사서 한 번씩 제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현업과 다른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출제위원님들이나 이제 출제 경향이나 방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이제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제 현업이랑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합격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 제가 이제 수능 강의해서 멘탈 관련 영상, 동기부여 영상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유명하신 그 교수님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능, 그러니까 학교 공부 성적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으면은 다양한 이제 성공 확률을,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적인 확률을 좀 더 높여줍니다. 자격증이 없으면은 사실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영역의 확장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야 또 고객분들도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준비하신다 하면은 좀 잘 하셔가지고 이 합격을 하시길 바라고. 자, 주요 안내 사항입니다. 자격 시험의 강주사항.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몰린다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놨고, 그 다음 원서 접수나 수수료 납부. 수수료 환불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액 접수 기간 내에 환불하시는 분들 15일, 특히 50%, 10월 15일.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환불 기간 50% 환불되는 15일 때 많이 이제, 네, 15일 환불 이 기간 때 많이 이제 취소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이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안 돼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셔야 되고, 답안 카드를 시간 종료되면 바로 신분증. 그 시험장에 신분증 또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냥 긴장이 되니까 전날에 이제 챙겨놨다고 나의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근데 실제 안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시험 접수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2025년 36회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월 25일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8월 4일에서 이제 8월 8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 정기 접수하고, 시험은 10월 25일 토요일에 이제 또 하고, 그 다음 발표는 11월 26일 날, 이때 이제 발표가 납니다.
뭐 시험장은 본인이 거주하는 위치에 최대한 가까이 하십시오. 뭐 늦게 접수를 막 하고 늦게 신청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이제 좌석이 남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시험은 1차 시험은 두 과목 9시부터 뭐 입실해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차는 1, 2교시 나누죠. 뭐 두 과목 한 과목 나누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1시에서 뭐 2시 40분, 3시 반에서 4시 10분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과목은 이런 식으로 뭐 장애인분들 뭐 자, 시험 과목은 1차 때는 이제 개론을 하고 이제 민법을 치죠. 민사특별법을 치는데 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민법 시험이 조금씩 다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시험을 치시거나 뭐 한번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 뭐 요즘 중개사 시험이 뭐 쉽게 그 어렵냐 이러는데 저도 기출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저는 시험을 친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 작년 거를 사가지고 항상 푼다고요. 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예, 예, 어려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참 이 점수를 또 공법은 정말 저도 현업을 하고 있지만 네, 공법은 계속 풉니다. 네, 계속 푸는 거고 등기나 이제 공정법이나 이제 세법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접하지가 중개사님들도 뭐 자세하게 안 보면 접하지가 않죠. 오히려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뭐 계약 때문에 이제 보게 되고 중개사는 이제 소명법 소명 때문에 보게 되고 공법은 이제 재개발죠. 뭐 간단하게 특정 영역을 다 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현업에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개 대상물과 이제 계약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소명을 많이 하게 되면 전부 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중개 실무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지와 시험에 안 나올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시험에 안 나올 거 굳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말을 안 드린다고요. 시험은 시험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0점입니다. 60점. 40점 이상 60점. 평균 60점. 100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설정은 절대평가가 지금 아닙니다. 예.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그러니까 40점 이상 하고 60점 이제 나오시면 돼요. 까락만 넘고 60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처럼 아니면 정말 지금 현업 전문가처럼 막 공부를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정말 네, 힘들었거든요. 저는 하나 파고드는 약간 스타일이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명훈아 왜 그렇게 공부를 하니?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양을 이제 지금은 늘리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줄이고 중요한 거는 하는데 예, 줄이는 공부 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출 문제를 해차별을 계속 보라는 말이 기본 40점, 그러니까 까락 점수 40점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기출을 통해서 이제 응용 문제를 시간이 되면은 여력이 되시면은 이제 왜냐면은 기출 문제 그대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해서 까락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제 하신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그런 뭐 연습을 하시는 거는 좋죠. 그래서 40점을 넘길 수 있는 기출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었고요. 우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네 목표를 까락을 넘자. 까락 점수는 넘고 평균 60점은 넘자. 예, 까락 점수 40점 넘고 예, 40점 넘고
넘고 평균 60점 넘자.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고요. 예, 목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나 아니면 뭐 전문가처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위한 공부가 아니다. 지금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번으로 네, 가락 40 넣고 평균 60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가락을 넣고 60점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역이다. 필요한 영역이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양을 늘리면은 안 되고 예, 최대한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돼. 시간 활용.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뭐 특히 이제 기출이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체크하고 플러스 알파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이 제일 큰 거, 예, 가능한 거, 시험 나올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해라. 뭐 지금 뭔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실강을 들을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을 다 보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특강을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를 만드는데 내가 영상을 다 보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그 뭐 직장도 있으실 거고 아이도 키울 수도 있고 뭐 또 체력적으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시간을 활용을 잘해라. 그리고 활용을 잘하려면은 뭐 모든 뭐 실강을 다 듣고 영상을 다 듣고 그러니까 뭐 특강을 따라가고 이러면 내 중심이 안 서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게 이제 기출을 하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모의고사를 조금 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멘탈입니다. 멘탈 관리. 예. 우리가 이제 저도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 예전에 어제도 뭐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형님이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성공에 대해서 어떤 뭐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형님이 이제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동기부여 뭐 그런 것과 연관돼서 저는 약간은 이제 뭐 색안경 아닌 색안경을 끼고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걸 이제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그냥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제 형님이 이제 뭐 같이 책을 사러 갔을 때 형님이 이제 책을 사준다 했을 때 제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뭐 형님이 선물로 사준다고 했을 때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책들 굳이 막 그렇게 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박찬호 선수 아니면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뭐 유명하신 선수도 그런 분들 보면 뭐 물론 본인의 영역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멘탈 관리하는 시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수한 뭐 특히 스포츠 선수들 멘탈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약간 캐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시험도 그렇고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시 형님께 이야기하니까 형님이 이제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뭐 그 책을 매일 뭐 아주 뭐 정독하기보다는 어떤 순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관련된 챕터를 보면서 계속 멘탈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멘탈을 항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멘탈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조언을 구하신 분들께 뭐 짧은 3초나 아니면 뭐 짧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의 동기부여 관련해서 그 부분을 뭐 짧게 짧게 보면서
나의 멘탈, 소위 말해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시험에 합격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 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합격한다.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험 그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멘탈 관리가, 작년 영상이나 이제 뭐 이럴 때는 뭐 1, 2, 3, 4번, 특히 4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멘탈 관리라고 봅니다. 예. 나는 합격할 수 있고 나는 합격한다. 사실은 멘탈 관리가 돼야 이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내가 아는 거를 술술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아는 거를 만약에 내가 멘탈이 안 되고 순간 시험을 칠 때 뭔가 뭐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로 약간 흔들리면은 내가 아는 걸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께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뭐 좀 이야기 드린 건 멘탈 관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저도 제 아이와 이제 등하원 때 진짜 항상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아이 이름 부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본인 이름 부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다가 본인도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정말 뭐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기운은 서로 좋은 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한테 그런 뭐 책이나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 아이한테 이제 전달을 해줬고, 제 아이가 저한테 다시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기운을 많이 이제 여러분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시험 합격에 대해서 뭐 합격의 전략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멘탈 관리. 나는 할 수 있다, 합격한다. 이거를 이제 해서 아는 거를 무조건 맞추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20, 네, 36회죠. 36회. 2025년 36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